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74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21일이고요. 운영으로는 2023년 7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경신월 신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금왕절인 신월입니다. 자, 신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는 금이 되겠습니다. 자, 금이라고 하는 것 물상,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상으로 보게 되면 쇠가 된 것이고, 기운, 사람이 느끼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좀 서늘한 기운이 되겠으나 반대의 기운은 목의 기운이겠죠. 금, 극, 목하기 때문에 금과 반대되는 기운은 목의 기운입니다. 목의 기운은 따뜻한 온기가 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하고 오싹한 그러한 기운이 되겠습니다. 자, 방향은 금의 방향은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백고, 주관하는 색깔 백색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쪽 지지로 봤을 땐 신유, 술, 월이 바로 이 금이왕한 금왕절의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금이왕한 계절 어떤 계절입니까? 당연히 가을이 되겠습니다. 가을. 자, 그래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대표하는 숙살기가 강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 이렇게 배우고 있죠. 의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놓고 봤을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강한 어떤 의리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웅 이순신 같은 분이 의리 충의를 굉장히 중시 여겼던 분이고요. 단 한 가지 의를 너무 중하게 여기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많이 떨어지죠. 예를 들면 군대에서 너무 군율을 너무 엄격하게만 하다 보면 사람들 간의 전우에 간에 어떤 우정 같은 거, 전우애 같은 것이 좀 많이 약해지게 되겠고, 적당하게 전우애도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인의가 같이 있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이제 오상은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은 목과 토금수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결해서는 좋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의를 주관해서는 인이 깨지게 되고 너무 인자함을 또 강조하게 되면은 또 신뢰가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토금수의 상생상극을 통해서 인의예지신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금에 해당되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과 양으로 이렇게 대별해 봤을 때 신금 어떤 금? 음금이 되죠. 음금. 어저께 공부했던 양금이 있었습니다. 양금은 경금이 같은 금이지만 같은 쇠고 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냐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다. 어저께 공부했던 양금인 경금 어떤 금? 완철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철 같은 개념, 무쇠 같은 개념, 원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으로서 사람이 손에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그런 투박하고 좀 거칠고 그런 강철 같은 개념이다. 말로 따지면 야생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을 갖다 그냥 집에 놔두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용도가 없죠. 반드시 단련을 해서 기물,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때 필요한 것,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경금을 생조해주는 구조, 정화 간목을 쓰는 구조가 바로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게 만드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신금은 어떤 것과 같다? 보석과 같습니다. 또는 보석, 주옥과 같고 여러분들 예물, 시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강철 같은 경우를 이미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은
경금 같은 경우는 강하고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녹슬고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했을 때는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어느 정도 온기도 있으면서 아름다운 광채가 있는 거. 여러분들 예물시계 같은 거 누리티티한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야죠. 그리고 특히 다이아 같은 경우는 오색 명롱한 빛이 날수록 다이아로서의 가치가 더 돋보이죠. 누리티티하게 먼지 쌓여져 있고 하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은 활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수로서 세진한다 그랬죠. 깨끗하게 세진, 세척이라고도 하고요. 도세라고도 하고요. 좀 더 유식하게 도세주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춘하, 추동, 겨울도 여름도 가을도 봄도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새신부죠. 내일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새신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 결혼식 하는데 오늘 신부 화장해야죠. 목욕 재개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얀 깨끗한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신부 화장도 하기 전에 깨끗하게 세수도 해야 되죠. 새 신부가 겨울에 춥다고 세수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해야죠. 신금은 마치 새 신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세진, 세척,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무토, 기토 같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좋지 못하죠. 쉽게 말하면 기토 같은 것이 있으면 신금을 오금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무토 같은 토가 왕토가 오게 되면 토다 매금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신금 일간은 무토, 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새신부 신금이 무토, 기토를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새신부 옆에 연탄장사가 연탄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잠짓 잘못하면 연탄에 검은재가 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새신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 날 수가 있는 신부 회장을 했는데 마스카라가 번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토기토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히나 기토는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일간 신금이 약할 경우에는 기토로서 생조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무토는 정인이지만 무토 같은 경우에는 건토죠. 건토로서 생금이 불능하다. 오히려 신금을 매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토가 특히 많아지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물론 이제 무토가 신금한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임수라고 하는 용신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는 부득이 임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무토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결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즉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정인인데 엄마하고 사이가 별로 좋게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세 말은 어디냐? 월지의 지지를 말하는 겁니다. 연지도 아니고요. 일지도 아니고 시지도 아닌 월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개념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춘하, 추동이라고도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더 중요한 것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걸 말하는 거죠. 왕세와 한열 이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서늘하냐 따뜻하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좋다. 중화를 이룬 사주, 좋은 사주, 부귀, 겸전, 부귀, 쌍전할 수 있는 부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된다라고 봤을 때 뭐 왕세가 깨지거나 또는 한열이 깨지게 되면 심각한 경우에는 사람 살아가기 매우 척박한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큰 축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할 줄 알아야지만 진짜 사주를 볼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절기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월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추와 처서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처서도 나름대로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오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오는 관문이 바로 입추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미월 미월에서 신월로 이렇게 넘어올 때는 바로 이 입추가 되어야죠. 입추를
신유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월이 바뀌면서 계절도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게 되고 또 입추가 되면서 신유, 술, 월이라고 하는 가을로 접어들게 된다. 가을이라고 하는 것, 신유술월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서쪽이 되면서 금이 주관한다. 금왕절이 되죠. 특히나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월과 유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금의 세력이 강하다. 반대로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다? 목을 극하는 관계, 그러니까 목은 약해질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지는 거니까 수는 신유월에 수는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또 토생금해서 또 금이 왕해지게 되면 토의 기운을 금이 뺏어가기 때문에 화토는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월의 화는 병사묘지가 되기 때문에 화도 세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세력을 크게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일간이 신금이죠. 어저께는 경금이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신금이 되는데, 자, 신금 같은 경우 일간이 금인데 금이 왕한 때에 태어났으니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주? 일간이 왕한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일간이 왕하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용신법에 따라서 왕신은 뭐 관사로서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용신법이 있는데, 무조건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관사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왕신이 있을 때는 관성으로서 억제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왕자의 설은 왕신을 관성을 쓰지 않고 식신 또는 상관을 통해서 왕한 신의 기운을 바깥으로 설기순세, 설기과다, 설기태거가 아니라 설기순세는 설기에서 좋다는 얘기예요. 설기에서 나쁘다는 얘기예요. 설기에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일간 자체가 왕이기 때문에 임수, 신금의 특성상 관을 보기보다는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금왕절이기 때문에 금생수, 금이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저 임수도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세력이 있죠. 그래서 모왕 자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다. 일간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 신금 입장에서 임수는 나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여자의 입장에서 신금이 임수를 보게 되면 요거는 아들이죠, 아들. 남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차이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해서 이렇게 상관이 모왕자상에서 자식과 어머니가 같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데, 금수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조후할 수 있는, 근데 병화를 쓸 때는 반드시 또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구조까지 필요하다. 일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토를 보는 건 좋을까요, 나빠요? 왜냐하면 신월에 신금이 태어났는데 무토가 투출한다 또는 기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기토는 신금을 오금 더럽힐 것이고 무토는 신금을 매금하거나 또는 용신으로서 임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니 결단코 무토기토가 일간이 왕한데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하는 것은 그냥 필요 없다가 아니라 투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무토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기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났을 때 핵심 포인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8글자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의 특성, 두 번째 원령의 특성을 안 연후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격국이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둬야 될 것이 되겠습니다. 뭐 혹자에 따라서 사주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격국 용신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주의 격국과 용신이라는 것이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나름대로 또 틀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기에 또 몰입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사주는 8글자에다가 대운과 세운, 월운까지도 비교 분석해야 되는 또 난관이 있기 때문에 격국, 사주 원국에 있는 격국만 갖고 또 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될 것이고요. 원령에 있는 원령의 신금 또 금이지만 이거는 양에 해당되는 양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 양이 되는데 같은 금이 금을 받기 때문에 저거는 겁재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겁재격으로 볼 것이냐, 겁재격 또는 비견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겁재격, 비견격은 이제 걸록격 또는 양인격이라고 하는 격이 별도로 있지만은 양간이 오늘은 신금이지만 어제처럼 양간이 경금 신월에 임간지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으로 하지만 오늘 음간이기 때문에 걸록격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금이 일간 월지가 금이 왕한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걸록격과 같이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저는 준걸록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도 일간이 왕한 것이고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왕하지만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은 양금으로서 완철금이라고 해서 정화로 단련했다라고 하면, 신금은 어때요? 음금이죠. 음에 해당이 되는 금으로서 보석과 같다라고 해서 신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서 도세주옥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일간이 왕하면 관사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가 또 이런 말을 썼죠. 왕자의 설이라는 말이 있고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일간은 왕자의 억, 그래서 억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는 왕자의 설, 그래서 왕한 기운을 갖다 설하는 것이 좋은데, 경금은 왕자의 억이 좋은 것이고 오늘 신금은 왕자의 설이 돼서 식상으로서, 특히나 상관으로서 왕한 기운을 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령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토는 격을 지용할 때, 용신을 지용할 때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무늬만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능력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고 해서 이거를 정인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란 얘기죠. 얘는 투출해도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음금이 양수를 받다, 이거는 상관격이 되는데, 일간도 왕하고 수도 왕하죠. 근데 금왕절이기 때문에 일간이 더 왕하다. 그래서 이거는 금수 가상관 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짜가 붙으면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이고, 이게 진짜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상관격은 대체적으로라고 말해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죠. 가짜가 붙으면 상관이 용신인 경우가 많고요. 진짜가 붙으면 인성 또는 비견겁재가 용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금수 가상관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상한 건 아니죠. 월간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월령에 있는 본기가 투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겁재격으로 안 한다 그랬죠. 그냥 일간이 왕한 금왕절이 태어났기 때문에 준걸록격의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시 토금만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때는 신왕무이가 돼서 신왕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이 왕한테 의지할 것이 없다. 식상이라든가 재성이라든가 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마적던이 된다 그랬습니다. 마적던. 그래서 그래도 이게 신월의 신금은 좋은 건 뭐냐면 원령 자체에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적던이 될 일은 없겠죠. 왜냐, 그냥 원령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용신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일단 경금이 투출돼서 일간이 왕하다. 대체적으로 음간이 양간의 임간지 제왕지에 태어나서 양간이 투출하는 경우에는 신금은 정화를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정화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갖다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정화를 쓰는 것이지만, 그래도 신금이 일간일 때는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원령의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를 용신으로 써서 왕금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 단 한습해지는 경우에는 병화로 조후할 필요가 있다. 병화로 조후. 병화는 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조후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이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금 입장에서 묘목은 편재이지만
화를, 병화 예를 들어서 있다 할 때 묘목은 화를 갖다가 생하는 공력이 굉장히 작습니다. 크지 못하다는 얘기고, 차라리 묘목이 아니라 임목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나, 묘목은 습목으로서 화를 생하기가 좀 어렵겠고요. 저 일지에는 해수를 얻었습니다.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고요. 해중에도 임수가 있다. 이 정도면 금수가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연간에 개수가 투출된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얘는 신금을 도세하는 공력이 없죠. 경금 입장에서도 개수가 있으면 경금이 녹이 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임수였으면 좋았을 것이나, 임수가 아닌 개수는 단지 사주를 갖다가 한습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저거를 무토나 또는 기토로서 제하냐? 그러면 안 되죠. 무토, 기토가 있기 때문에 신금이 오금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냅두는 것이 필요하겠고, 생시에서는 사주가 너무 한습해져 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것도 조금 조후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 자, 자수를 또 얻었기 때문에 사주가 더 한습해져 있습니다.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신에 통근하죠. 해에 통근하죠. 자에도 통근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만 통근하죠. 이 금수가 굉장히 세력이 왕한 것이고, 사주에 뭐가 없으니까 화가 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것,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는 이 무토가 또 뿌리가 없는 겁니다. 해중에 있는 무토, 신중에 있는 무토는 없다 그랬죠.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무토는 뿌리가 없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무자시에 태어났는데 사주가 목화운으로 흐른다 그러면 이 무토가 이 화운 때는 세력을 얻어서 신금을 오금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금순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인성이 있으나 인성이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구조이고, 또 화가 없는 것도 단점이다. 그러면 무자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게 볼 수는 없겠고요. 무술시는 이거 무자시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게, 이 무토는 무술의 무토는 술에 통근할 수 있죠. 그러면 최소한 신금 정도는, 매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더럽힐 수 있겠다. 그래도 뭐 신중에 있는 임수,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뭐 도세족을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저 무토는 정인이지만 간목으로서 저거는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선생님 정인인데 정인이다 하더라도 정인 편인, 정관 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글자가 나한테 도움을 주느냐, 도움을 주지 않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관, 경관이라 하더라도 관성이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그런 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무리 좋다라고 느껴지는 정인이라 하더라도 이 무토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제하는 게 더 깔끔하다. 그러니까 무술시도 이왕이면 좋은 생시는 못 된다라고 보는 거고, 차라리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금이 왕한테 다시 날 생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여기 해중에 있는 임수, 신중에 있는 임수도 있는데, 그럼 뭐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관건이 되지, 굳이 다시 인성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경인시가 되면 신월의 경금이 다시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래 신금이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 양간을 보게 되면 신금이 오히려 피해를 받습니다. 얘가 예를 들면 도작인데 경금에 도작에다 짱돌 던진 것 같다는 얘기죠. 오히려 신금이 양경금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은간이 약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도움을 받지만은, 일간이 원령을 얻어서 왕한테 굳이 겁재가 있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간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쟁제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인목은 지지이기 때문에 뭐 쟁제는 되지 않죠. 인의 한목해서 인중에 있는 병화를 그나마 조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으로 봤을 때는 무자기축 무술시보다는 경인시가 좀 더 나아 보이고요.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신금에다가, 묘목은 뭡니까? 습목. 인중병화는 인에는 병화라도 들어있지만 묘는 을목, 습목밖에 없죠. 단지 얘는 해묘 한목해서 오히려 해중에 있는 임수를 갖다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신묘, 경인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당연히 경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임수 투출을 이거 금수가 굉장히 왕한 겁니다. 그죠? 근데 사주에 뭐가 없습니까? 화가 없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원곡에 화가 없으면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야지, 금순으로 가게 되면 너무 사주가 냉랭해지게 되는 단점이 있겠고요.
개사시는 시지에서 사화를 봐서 좋을 것 같으나 이건 사의 상충빵 때려버리기 때문에 결코 좋지 못한 것이 될 거고, 만약에라도 여자로 태어나야 된다, 오늘 태어났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충분하진 않다 하더라도 오화를 얻고 간목을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어차피 금수운으로서 56세까지 금수운이기 때문에 갑오시 정도 이렇게 얻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병화가 있어서 좋습니다만은, 병화를 좀 생주해 줄 수 있는 글자 일목이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나, 요거는 없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명으로 태어날 때는 다른 생시 볼 거 없고요. 갑옷이 아니면 을미시 정도, 정유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술시 아까 말씀드렸던 결코 좋은 생시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어차피 목화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일간이 다시 왕해지는 뭐 병신시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남자로 태어날 때는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경인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제 쉬다가 이제 월요일 한 주 시작을 나오면 또 월요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피곤해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또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